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입니다. 자, 오늘 최유한 평론가 그리고 김영로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자, 저희가 최유한 평론가님은 항상 정치 평론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전반 아니면 생활 경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예. 오늘 리니지 투 레볼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최평님께서 참 잘 어울리시는 게 네. 아드님이 게임하시죠? 그렇죠. 네, 게임에 온 목숨을 다 걸고 있는 네.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가지고 있는 최유한입니다. 네. 자, 아드님의 게임 경험담을 저희와 함께 공유를 하면서 리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재밌나? 리툴에. 저거 이조 앵커가 정한 거죠. 네. 리툴에. 아니, 진짜 그러니까- 리툴에라고 해요. 아재여서 진짜 그냥 해요. 줄인 거예요. 정말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다 줄여서 해. 네, 그렇게. 저희가 계속 말할 때마다 리니지 투 레볼루션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나 감독님, 리툴에라고 해요? 진짜요? 어떻습니까, 아닌 것 감독님? 같은데 아닌 것 아니래요. 아재들만 우리가 지금 줄여서 하면 돼. 하면 돼. 리니지라고 리니지. 세젤리에 알겠습니다. 뭐예요? 예? 세젤리에. 아 그거는 3년 전에 그래, 유행했던 맞아. 거예요. 우리도 리틀에 먼저 하면 되는 거야. 아, 지금 저희가 이거 갖다가 지금 논쟁을 알았어요. 펼칠 이유가 없어요. 자, 일단 그래요. 리니지 투 레볼루션 왜 흥행에 있는지 네. 그 이유를 좀 김영로 앵커가 말씀해 주세요. 흥행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 네. 그러면 흥행했다고 우리가 말하니까 얼마나 흥행했는지부터 아, 한번 좋죠. 감을 잡도록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출시 14일 만에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로부터 4일 후 18일 만에 1억 달러를 넘었었어요. 1억 달러로 하면 1,200억 원을 네네네. 넘어선 건데 1억 달러라는 어떤 의미적인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포켓몬고 기억하시죠? 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났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1억 달러를 매출 돌파하는데 20일이 걸렸거든요. 아, 예, 네. 그런데 이제 리니지 투 레볼루션이 18일 만에 리틀에는 와. 18일 만에. 예. 네, 정말 엄청 기시네 이거. 근데 이게 네. 기네스북 신기록이래요. 네, 신인규. 그 정도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야. 이것도 대단한 거고 이거를 단순 계산했을 때 일 매출이 한 68억 원 정도 나옵니다. 네네네. 70억 원 정도 네. 매일매일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고 시장에서도 사실 이렇게 기대를 많이는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네. 오히려 초반에 나왔을 때는 문제점들도 좀 시장에서 이렇게 나왔었어요. 네네. 지적 사항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한 1,000억 원 정도 네. 처음에 한 달 매출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한 달 매출이 2,060억 원이 나옵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컨센서스에도 훨씬 네. 웃돌다 보니까 주가 가는 건 뭐 당연한 네. 얘기일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 덧붙이자면 동시 접속자 수가 60만 명, 63만 명, 예, 예. 63만 명이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고3 수험생의 수가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3 수험생들이 예. 아이 고3은 안 들어갔겠죠. 수능 끝나고 수능 끝났잖아요. 수능 끝났으니까. 수능 끝나고 지금 전체가 다 리니지를 한다고 해도 그 정도 규모라는 거예요. 물론 뭐 다 안 하겠죠. 적절하네요. 네. 적절한 확 뭔가 와닿긴 하네요. 네. 거기에 이제 물론 이제 고3뿐만이 아니라 몰래 그렇죠. 15세인데 그 밑에 아이들도 여기 분명히 할 거란 말이죠. 증인 계시지 않습니까? 경찰에서 전화했었다고 아까 우리가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저뿐만 아니라 그 15세 미만의 청소년 자녀를 둔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네. 자식이 네. 그러니까 리니지를 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15살이 넘어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몰래 하다가 걸리는 거예요. 요즘은 없을 겁니다. 이게 네. 뭐 1, 2년 전에 우리가 PC방에서 눈 감아주고 PC방에서 하다가 신고가 들어와서 네. 초등학생 15명이 쭈루루 달려가가지고 파출소에서 다 전화 오는 이런 경험들. 온라인으로 했을 때 온라인으로 했을 네, 네. 때. 아. 그러니까 사실 좀 굳이 나이 제한의 기준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정해져 있으니까 네네. 그걸 지켜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PC방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잡혀간 아이도 그렇고 민망해하는 그런 경험이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평님의 자제분께서는 어떻게 뭐 그 당시에 전화를 받으셨어요? 제가 전화 받았으니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온라인 받으셨다고. 같은 네. 경우에 PC방 가서 하잖아요. 네. 그러면 가끔씩 간속이 옵니다. 간섭이 와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된 PC방에서도 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스스로 단속을 하는데 아.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안 되지. 안 되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중간 과정에서 아이디나 이런 걸로 인증은 된다지만 아빠 거. 아빠 거, 엄마 다 거. 알잖아. 네. 아빠 거, 부모님 주민등록번호 다 알고 있잖아요. 애들 다 알고 있지. 왜 알고 있을까? 이런 아니 거죠. 어렸을 때 많이 사용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아, 왜 이러세요, 그렇죠. 진짜. 네. 나 그럴 때는 수 뭐 없죠. 그런 시대가 해봐야 아니었으니까. 그런 시대가 아, 네. 아니었으니까 그럴 수 있죠. 아, 저는 천리안 유니텔 시절에. 그때였어요. 진짜 이렇게 가로막혀서. 그런데 이제 네. 흥행은 말씀을 드렸고 왜 인기가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왜냐? 저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재밌는지는 이따가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할 네, 텐데 네. 이게 MMORPG라고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거의 모든 RPG 게임은 MMORPG 게임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네. 다중 접속 다중 접속. 게임 경험자 게임, 이용자 경험 게임. 네. 되게 말이 어려워요. 저 네. 어렵다. 근데 공동으로 여러 하는 명이 수 이렇게 동시에 접속을 접속해서. 해가지고 네. 혈맹전도 만들고 공선전도 만들고 네. 거기에 요새전도 만들고. 요새 뭐 군주도 생기고 네. 등급도 있고 네. 우리 저기에도 군주가 한 명이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물어보도록 할 텐데. 촬영 감독님 한 분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네. 이제 공성전이랑 혈맹 시스템을 모바일 환경에 맞게 했다는 게 주요했던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아. 사실. 왜냐면 이게 네. 인터넷 게임, 그러니까 PC 게임이었으니까요. PC 기반이었어요. 이만큼 넓은 화면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모바일로 갔는데 실패한 사례도 또 몇 가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얼마나 그 리니지에서 이미 PC에서 맛을 봤던 사람들이 모바일을 모바일에서도. 통해서 다시 한번 만족감을 느끼느냐가 주요했었는데 이게 구현이 잘 됐다는 거고요. 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리니지를 고등학교 때부터 리니지 1 때부터 네. 즐겼던 사람들 그리고 리니지 2 뭐 20대 돼서 즐겼던 사람들이 네. 그대로 리니지 2 레볼루션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유입되는 네. 거죠. 오. 그러니까 실제로 60% 레볼루션 이용자의 60%가 30, 40대래요. 오히려 젊은 층보다는 네. 그 향수가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네. 내가 돈을 여기다 얼마나 투자를 했었었는데 막 네.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그대로 넘어온 거고 그리고 제가 얘기를 뭐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총 매출이 하루에 70억 원이 나잖아요.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리니지 1 자체가 현질을 처음으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유도했던 그렇죠. 게임입니다. 자, 아이템을 현질에 실제로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돈 주고 게임하는 거예요. 돈 주고 아이템 과금, 사고 네, 네, 낸다는 그렇게 거지, 하는 아이템. 건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1,000원, 2,000원 그런 단위가 그렇죠. 아닙니다. 검 하나 살려는데 진짜 돈으로 몇 백만 원을 내는 적도 있었고 뭐 세트를 이렇게 하는데 몇 천만 원 단위로 거래가 돼서 네. 어마어마해. 중개업자들이 있을 정도였고 맞아요. 그리고 그때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막 뉴스에서 나왔었어요. 불법으로 이렇게 아이템 그렇죠. 거래한다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과금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향수로 남아있던 분들이 익숙해졌지. 리니지 2 레볼루션으로 오면서 돈을 그대로 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어렸으니까 많이 못 썼는데 지금은 내가 돈을 벌고 있잖아. 근데 30대, 네. 40대잖아. 쓰는 거야. 쓰는 데다가 내가 딱 맞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모바일을 통한 RPG 헤비 유저들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네. 매출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어.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 셋이서 이 얘기를 한다는 것도 웃기는 게 네. 우리 셋 다 리니지 2 레볼루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저는 커녕, 리니지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게임조차 해본 적이 없기 아 그렇죠. 때문에. 게임은 네. 잘 안 해봤고 경험 없으시죠? 네, 전 고스트 오븐 이제 금요일이니까. 봐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그래서 이제 과연 진짜 재밌느냐라고 물어보고 싶은 게 저희 자, 카메라 감독님이 저희 카메라 감독님이 리니지2 레볼루션을 네.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네. 군주세요, 군주. 군주. 성을 갖고 계신. 아, 지금 참. 웃잖아요. 여러분 웃죠. 네. 군주가 쉬운 줄 아세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봤는데 밑에 이렇게 건드린 네네. 사람들도 있고요. 이게 왜냐면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 헤비 유저들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이템을 쓰고 결제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더 뭐 캐릭터도 세질 테고 그렇죠. 영역을 확장할 수가 네. 있는 거고 성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때요? 성을 뺏기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건데. 그러면 군주가 밑에 하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좀 더 하죠. 적극적으로 네. 하자. 네. 돈도 좀 쓰고 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NC 소프트나 그리고 넷마블 이렇게 뭐 매출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안 벌래야 안 벌 수가 없는 구조가 오, 된 거예요. 네. 대단하죠. 그렇다 네. 보니까 지금 증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NC 소프트겠지만 그리고 네.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야 하는 그 기업은 넷마블이겠지만 상장을 넷마블은 안 아직 했으니까. 상장을 안 했으니까 NC 소프트가 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고 또 한 가지 기업이 CJ ENM이 추가적으로 좀 부가적으로 기업의 이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도깨비 만든 데 맞아요? 맞습니다. 네네. 근데 그래서 NC 네. 소프트는 이제 IP 재산권으로 네네. 인한 또 이득이 있을 테고 네. CJ ENM은 또 이대주주니까. 그렇죠. 네. 야.
그래서 그 CJ ENM이 넷마블의 주식을 27%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리니지 투 레볼루션이 정말 인기를 많이 끌게 되면서 지분 가치가 얼마나 상승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그거 되게 생기죠. 중요하네. 그 지분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 지분을 들고 있는 CJ ENM의 주가도 함께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자산도 올라갈 수가 있게 네네, 되는 거고 그럼요. 이런 규모인데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 좀 전제를 깔게요. 도깨비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CJ ENM을 얘기할 때 그럼요. 최대한 도깨비는 좀 제가 제외를 하고 레볼루션은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KTB 투자증권과 뭐 대신증권, HMC 투자증권 이런 곳들에서 CJ ENM에 대한 이 리포트를 내놓고 있는데 제가 먼저 제목들만 먼저 모아봤습니다. 네. 제목들이 다 게임이고 드라마다 보니까 제목들 참 잘 만들었는데요. 자, 먼저 넷마블의 지분 가치만 2.5조 원 네. KTB 투자증권에서 내놨고 이거는 드라이하네요. 그냥. 이건 괜찮고 네. HMC 투자증권에서 도깨비 레볼루션 그러니까 예. 도깨비라는 드라마, 리니지 투 레볼루션이라는 게임 두 모멘텀을 그 한꺼번에 두 개를 했네요. 갖고 있다. 그리고 대신증권에서는 레볼루션보다는 도깨비에 좀 치중을 했고 아하. 하이투자증권에서 콘텐츠 레볼루션. 콘텐츠의 그렇죠. 리니지 투 레볼루션이 콘텐츠의 혁명을 갖고 왔다. 뭐 당연하죠. 이런 식의 의미로 네. 했는데 제가 한 가지씩 좀 살펴드리자면 넷마블의 지분 가치를 2조 5천억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넷마블이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됐을 때예요. 네. 그런데 이 CJ ENM이 27%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재밌는 게 CJ ENM의 자산 총계가 네. 2016년 말을 기준으로 2조 6천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뭐야? 그러니까 자산, CJ ENM 자체 자산이 2조 6천억 원인데 넷마블 지분 가치만 2조 5천억 원 정도가 될 수도 있대요. 대박이 와. 터지면 대박 터지면. 어. 제가 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말씀하세요. N포털 종목토론 게시판에서 네. 어제 한번 했는데요. 네. 20조 원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저성과장이 이건 말도 안 된다고 깜짝 놀래라. 얘기했어요. 20조 원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시장에서 기대감은 네. 10조까지는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그게 넷마블의 가치를 따지느냐 네. 아니면 리니지 투 에볼루션의 그쵸. 가치를 따지느냐의 차이가 그러니까 있는데 다 네. 끌어모을 수 있는 대로 다 끌어모았어요. 그래서 그 삼성증권에서는 사실 넷마블 자체의 가치는 6조 원까지 보기도 해요. 네. 하지만 여기에서 리니지 투 레볼루션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봤을 때에는 약 2조 원 정도로 보고 네.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아마 리니지 투 레볼루션, 넷마블, CJ ENM 다양한 그 뭐 기업과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실 텐데 여기서 자산 가치, 뭐 기업 가치, 지분 가치 여러 가지 헷갈리실 텐데요. 다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분 가치인지, 그렇게 돼버렸네요. 게임 네. 가치인지, 회사 가치인지 이거 다 구분하셔서 들어야 됩니다. 네네. 잘못하면 좀 착각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사실 CJ ENM이 방송 부문이 있고 영화 부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방송 부분에서 좀 괜찮을 것으로 보이지만 영화 부분에서는 또 안 좋을 것으로 보인대요. 그러니까 게임만 좋다고 해서 CJ ENM 주가가 크게 오르겠구나 계속 이렇게 좀 너무 허황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HMC 투자증권에서는 도깨비 레볼루션이라는 제목으로 리포트를 내놨는데 일단 첫 번째 문장이 리니지 투 레볼루션이 압도적인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 도깨비가 도깨비 얘기 조금만 할게요. 아, 그럼요. 네, 조금만 하세요. 할게요. 네. 도깨비가 너무나도 흥행을 이뤄가고 있죠. 예. 시청률 16%. 네네. 이렇게 치닫고 있고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면은 얼마 전에 김은숙 작가가 네. 완고를 못해서 네. 이 원고를 완성을 못해서 결방을 하겠다고 했더니 네. 네티즌들 반응이 잘했습니다. 진짜. 작품성을 위해서 네. 봐주는 거예요. 네. 저희가 기다릴 수 있으니까 더 진짜.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주세요. 맞아요. 이럴 정도가 인기가 있는 그 도깨비이기 때문에 내일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 안 예. 남았어요. 네. 제가 늦어서 참. 늦게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까지 그거 보고 있는 거 보면은 제가 지금 하긴 삼화 진짜. 보고 있어요. 예. 난 아무튼 10이라. 자, 여기서 도깨비는 좀 끝낼게요. 예, 예. 도깨비는 여기서 좀 끝내고. 자, 대신증권에서도 뭐 도깨비가 준 선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CJ ENM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방송 부문에서는 방송 광고 단가가 올라가고 있고 이것은 긍정적이고 네. 다만 반면에 영화 부문에서는 적자도 예상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좀 착안하시면서 저희가 뭐 주식에 대한 그런 전망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예.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넷마블 이야기 직접 해봐야 되겠죠. 자, 사실 넷마블. 이게 진짜죠. 이게 제일 네. 알짜죠, 알짜. 그렇죠. 중요한 거죠. 넷마블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리투레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증권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곰곰이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 증권사가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어떤 근거에서죠? 왜냐하면 지금 훨씬 더 파격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가도 올라갈 수 네네. 있다고 생각. 왜냐하면은 이거는 누구를 중점으로 보냐면 이제 물론 아까 이야기했던 기록들 다 있습니다. 리니지 투 레볼루션 성과에서 CG 보여 준비한 게 있으니까 한번 보여줄게요. 아까 네네. 말씀하셨던 첫 달 매출, 첫날 매출, 하루 최고 매출, 누적 가입자, 일일 접속자, 최고 동시 접속자까지 정말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네.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지금 근데, 나온답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이 기록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된다라고 제가 전망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런 기록들이 방준혁 넷마블 의장의 네. 말 한마디에 전 달려 있다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넷마블은 판 바꾸기 혁명이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뭐랄까 방준혁 의장한테 한국형 RPG가 네. 외국인 반응이 별로 뜨겁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으나 판이 불리하면 판을 바꾸면 된다. 네. 이거는 경제인이 얘기하는 거든 정치인이 얘기하는 거든 누가 얘기하든 대단히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내가 싸우는 이 지점에서 불리하다면 아예 판을 바꿔버리는 거야. 네. 근데 그 판을 바꾸는 거 누가 했냐면 리투레가 했다는 거예요. 리투레가. 네. 자, 그러니까 그 위에 뭐 매출 1억 달러 아까 이야기했던 돌파 시점이라든지 이런 거 다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은 20년 동안 RPG를 만들었고 서비스하고 있고 사용하는 유저들이 있다. 한국처럼 RPG를 가장 잘 만들고 이해하는 곳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야기하는 VR 있죠. 네네. AR 있죠. 이런 같이 결합합니다. 결합하게 되면서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기대를 또 걸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증권사의 보고서라든지 이것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건 개인적인 생각. 제 판단 이시면서. 얘기하는 거 보면 남 판단 얘기하는 겁니까? 네, 네. 왜 자꾸 시비 걸라 그러세요? 아니 시비가 아니라 이건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당연하죠.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 제가 부분이거든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네. 이 RPG라는 롤플레잉 게임이라는 이 자체가 네. 지금까지는 이 1인 슈터 개인이 거기에 몰입해서 롤링을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롤을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것에 VR과 AR을 같이 결합한다는 거는 네. 앞으로 혁명적으로 판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사회적인 이슈고요. 사회적인 이슈까지 같이 결합되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증권사에서는 투자 전략을 내놓고 있잖아요. 네. 근데 증권사가 이걸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현재 상황은 증권사는 어쩔 수 없이 보수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이걸 더 긍정적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증권사는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오히려 보수적인 게 아니라 더 좋게 봅니다. 주로. 그런데 지금 보면은 넷마블이 지금 작년 12월에 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죠. 네네. 올 상반기에 상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게임업계 최초 시가 10조 원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요. 10조 그리고 이렇게 1억 달러 넘고 하는 거는 다 좋다 이거예요. 네. 이런 성과들이 있는데 이런 성과는 성과고 네. 이런 성과가 있다고 해서 와 이거 성과가 있으니까 주식 가격이 계속 오를 거야. 증권사가 지금 내다보는 것보다 더 잘 갈 거야라고 하기는 이건 또 다른 얘기다 이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네, 좀 제가 조심해서 정리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해야 된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김영롱 앵커가 이야기했던 부분 충분히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투자 전략과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는 좀 별개의 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성과가 좋을 것이라는 전망은 분명하겠지만 저도 그것이, 게임 산업의 AR과 그렇죠. 이렇게 접목을 하면 네네. 당연한 수순이니까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그것이 보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언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요. 예, 예. 일단 최평님께서는 산업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네. 평가하신다는 그 정도 취지로 저희가 네. 이해는 하고 있어요. 산업 네. 전망 그래서 넷마블이 상장과 성장이 가능한 이유의 효과에 대해서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IP 효과라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간판 IP 리니지를 내서 그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고 네네. 두 번째 이 IP가 확장되고 있어요. 리니지 그러니까 지금 NC 자체 개발자인 리니지 레드나이츠하고 네. 경쟁을 하면서 같이 동반 성장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보니까 그림 지금 보시다시피 저 엔진이 뭐냐면 언리얼 엔진 4라고 합니다. 네네. 대단히 사실적이고 대단히 그래픽 효과가 뛰어납니다. 네. 저것이 근데 보편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바일까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상사의 정책 트렌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여기 그 감독님이 군주란 말이죠. 네. 군주이고 또 다른 사람은 기사이고 네. 각각의 사이버 가상사 세계에서 이것이 정착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보편화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네네.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려 사항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뭔가요? 뭐냐면은 이게 일부에서 국내 게임 매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넷마블 게임즈가 네. 더욱 자금력을 갖추게 돼서 독주 체제를 가게 된다면은 타 업체의 게임은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실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 네. 있죠. 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국내 시장에 영향력 있는 업체가 하는 거면 그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반대편에서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 들으면 혼자 다 해먹으면 망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혼자 먹으면 망한다라는 저희 그림 보시다시피 나오는 여러 가지 경쟁사들이 지금 칼을 갈고 있어요. 네. 예. 리니지 M, 던전의 파이터 혼 이거 내 모바일 이제 핸드폰에 계속 광고가 들어오고 있더라고. 네네. 그리고 두량고 이런 것들 경쟁자에 도전하고 있는데 네. 저는 같이 결합하면서 판이 더 넓어질 것이다. 판을 바꾸고 더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저희 촬영 감독님 가운데 하나의 리니지 군주님께서 네. 리니지 M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 예. 아무튼 이제 저희가 리니지 투 레볼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었는데 이제 조금씩 결론을 내려봐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일단 조금 전에 그 서로 논의를 하셨던 그 부분들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네, 것 아예 같아요. 이해하실 투자와 거예요. 네. 투자와 산업의 네. 미래의 간극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자, 먼저 최평님께서 정리해 주실까요? 결국 넷마블과 리니지2 레볼루션의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이 지속성이 뭐냐면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네. 업데이트 과정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거든요. 네. 또 국내 게이머들이 이게 뭐랄까 콘텐츠 소비를 굉장히 빨리 소비를 하고 있어요. 네네. 이 속도를 어떻게 맞춰주느냐, 시의적절한 업데이트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이거 판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제 최유한의 결론직설은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다. 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알파고가 리니지로 대결하는 날. 지금 스타크래프트는 대결까지 되잖아요. 근데 네, 제가 그죠. 이거를 무슨 의미로 내놓은 거냐면 스타크래프트로 인공지능이 인간과 대결을 해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 것은 그것이 세계적인 게임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좋은 게임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스타크래프트의 명성을 뛰어넘을 만한 게임이 아직 못 나왔다는 것이 조금 아쉽지.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새로운 게임이 좀 세계적으로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좀 게임 산업에 대한 바람을 좀 담아 본 겁니다. 자, 이어서 김영롱 앵커가 한 말씀 해주시죠. 방금 얘기해주신 결론 직설에서 그 날이 네. 오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를 제가 오늘 결론 직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결론 직설은 상상을 뛰어넘는 현질이라고 했는데요. 알파고는 현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카드 결제를 해주지 않는 이상 이게 왜냐면 리니지2 레볼루션이 매출이 좋은 이유는 대표적인 현질 현질 게임이고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다른 게임은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리니지2가 잘 나가는 거고 매출이 야. 올라가는 거고 알파고가 스스로 카드 결제를 하지 않는 이상 독주 체제는 좀 이어질 수 있다. 알파고가 자, 카드를 역시- 지어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김영롱 앵커의 결론 직설까지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롱 앵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최현 평론가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